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임신 중에도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은 바람으로 화답하네요. 화가 나서 글이 이상하고 험한 말이 튀어나와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임신한 사람이에요. 임산부죠. 지금 34주 정도 되었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다리가 유독 저려옵니다. 화가 치밀어 이가 갈리고 잠에 들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이 때문에 진정하려고는 하는데 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서름만 치밀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신랑이라고 부르기 더 아까운 새끼가 바람을 폈거든요. 요즘 판에 드라마다 설정이다 자작이다 댓글들이 판을 치는데 실제 일들이 저에게 생겨 정말 짜증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기댈 곳이 없고 힘이 들어 남편한테 종종 투정했습니다. 힘들다.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벌써부터 태동 차는 곳이 아픈 것 같고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하지만 매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항상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할 수 있는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저는 나가서 일하는 남편보다는 일단 편하지 않습니까? 입덧하느라 입에 넣는 즉시 화장실도 못 가고 속 개워내기 일쑤였지만 애써 참으며 신랑 밥은 항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출근 후 지쳐서 세상이 빙빙 도는데 소파에 누워 혼자 끙끙 앓았고요. 입덧이 끝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신랑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사 먹었습니다. 밤 늦게 신랑에게 시키는 게 미안해서 혼자 다녀왔죠. 평소에도 사랑한다,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런 말도 자주 해주고 스킨십도 자주 해주고 부부 반면에도 중반기에 접어드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욕이 더 드는 케이스여서 신랑도 좋아했었고요. 싸움 역시 없었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매일 같이 나누며 신랑이 손으로 항상 배를 어루만지고 아이에게 말도 해줬습니다. 아 진짜 지금 쓰면서 정리되니까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행복했어요. 저는 신랑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2주 전쯤에 신랑이 씻으러 간 사이 저녁 준비 다 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신랑 핸드폰이 울리기에 봤습니다. 남편 친구나 회사 동료일 수 있으니까 신랑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그런다 라고 제가 대신 전화를 받고 말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의 이름이 뜨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자 동료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 하다가 엄청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남편이랑 친한 사람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당황해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자리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씻고 나왔어요. 누구냐고 그래서 핸드폰 보라고 밥 먹자며 말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신랑이 핸드폰을 보더니 주춤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는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떠들고 신랑이 상도 치워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줬습니다. 저도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일입니다. 평소에 술을 싫어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결국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정말 울먹이면서 기다렸어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신랑 동료들은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오히려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 임신하고 나서 못 마시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식 자리 말고는 술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찌들어서 들어와서는 휘청거리더니 현관에 엎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불러도 대답은 안 하고 술을 처먹어서 몸은 더 늘어져서 혼자 도저히 못 들겠는 거예요. 끄집어 당겨도 안 되고 화도 나고 일단 무사하니 그걸로도 다행인 건가 속이 뒤죽박죽에 일단 일어나라며 잡고 흔들어도 말은 또 쳐 안 듣고 쪼그리고 앉아있기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있는 대로 저려서 숨도 고르고 그러다 결국 때렸습니다. 일어나라며 손으로 몸을 때려도 안 일어나기에 이대로 둬야 하나 한숨만 내뱉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쓰던 샴푸만 씁니다. 린스도 그렇고요.
남편이랑 저랑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서 그것만 씁니다. 근데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술 냄새가 판을 치는 상황에 샴푸 냄새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야 이게? 그냥 그런 생각으로 멍하게 있다가 누워서 기척도 없는 남편의 옷을 벗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치가 떨려서 손이 있는 대로 바들거립니다. 상체는 아무렇지 않기에 안심했습니다. 아니, 안심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 자체도 싫었지만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체 쪽에 키스마크가 보이는 순간 있는 대로 옷으로 남편을 후려쳤습니다.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발로 있는 대로 머리를 차버리고 싶었지만 때리면서 난리치는데 뱃속에 애가 발을 굴러가지고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두고 방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몸도 떨리고 숨도 못 쉬겠고 회사를 가야 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돼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어나서는 방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군요. 방문을 두드리는 거에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말 걸지 말라며 더럽다고 했죠. 아침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요즘 아이가 태동이 조금씩 강해져서 밤에 선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지만 못 자니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울다가 지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겠는지 방 밖에서 계속 말을 걸어오고 결국 문을 따서 들어왔죠. 저는 그냥 침대벽에 등 기대서 앉아있고 옷은 갈아입은 건지 잠옷 차림이고 알겠죠? 제가 왜 이러는지. 침대 옆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지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대요. 할 말이 없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솟구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서 미안하다. 미안한데 정말 제가 알아야 되는 일이랍니다. 회사 2년차 후배인 년이 있는데 저 임신할 때 그 여자랑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잘 통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이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정이 들었대요. 저 모르게 관계를 가져서 지금 임신 6주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술에 오랜만에 취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잠자리를 하면서 저인 줄 알았대요. 욕짓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뱃속의 아이도 싫어줍니다. 아기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런 아빠를 만나서. 그걸 알지만 저 인간 핏줄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배 부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한 건 저 자식인데 정말 진짜 화가 다 납니다. 본인은 싸지르기만 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이 편한데 저는 임신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그런데 저 장본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지에 배어서 잠 못 자는 아내를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바라보는 게 이혼이냐 물으니 울면서 고개를 내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해. 분명 어제까지는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저 정말 저 사람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힘들고 지치지만 남편도 그럴까 몸에 좋은 음식 잔뜩 만들어주고 도시락도 빼먹지 않고 스트레스 안 주려고 속으로 꾹꾹 눌러 담고. 그런데 저 새끼는 저랬다 이거죠. 그 여자한테 애 지우라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웃음만 나옵니다. 울면서 비는 남편 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댁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이 쓰레기 처분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에는 우리 엄마 아빠 몸 좀 누우실까봐 알리지도 못했고 밥이 안 넘어가요.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서요. 방 밖에서 지금도 계속 미안하다고 빌고 안 힘드냐 밥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냐 눈치 보면서 웁니다. 도장만 찍었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랑 나랑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면 저는 남편을 알게 된 지 아직 어릴 때부터 해서 9년이 넘었고 연애 생활은 2년 정도 했습니다. 11년을 알고 지내왔는데 그거 다 깨졌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이 가까우셔서 전화 받으시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고 불러도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경위에 대해서 다 말하겠죠.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인간이 저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임신 중에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가져놓고서는
우리 아이한테 사랑한다 하고 저한테 사랑한다 한 거잖아요. 그죠? 진짜 솔직히는 지금도 누가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웃음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눈물만 치밀어 오르고 저 시집 보내서 잘 살아야지 한 우리 엄마, 진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러려고 힘들게 키운 게 아닐 텐데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계속 운이 눈은 따갑고 못 먹어서도 속은 울렁거리고 그렇다고 먹지는 못하고 자고 싶은데 이가 갈리고 손이 떨리고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저랑 같이 저 새끼 욕 좀 해주세요. 제가 진정이 안 돼서 저나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도 내렸는데 가뜩이나 밤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침착해야 돼. 내가 참고 견뎌야 돼. 그래야 돼. 내가 참지 않으면 우리 아가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도 저 모양인데 죄 없는 제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에게 의지를 해요? 몸도 무겁고 힘들고 머리는 어지럽고 그런 순간에도 그냥 그런 생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분해지려고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푸념하면 더 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 나올까봐 싫습니다. 시어머니 부르고 나서 저는 그냥 계속 방에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면서 멍하게 있다가 울고 다시 멍하게 있다가 밖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진정하고 차분해지고 가라앉히면 얼굴 봐야지. 그러지 않았다간 제가 정말 저 인간 죽여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 때문에도 진정해야죠. 난 엄마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중에 샤프도 있었는데 있는 대로 다 잡아다 부러뜨리고 멍하게 댓글들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들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밖에 어제보다 더 시끄러운 게 시아버지가 오신 것 같고요. 글을 조금 더 써도 되겠죠. 푸념 좀 늘어놓겠습니다. 시어머니랑 아버지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는 사이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셔서 신랑과는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님을 따라 딱히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어요. 지금의 신랑은 종종 어렸던 저랑 놀아주고 그랬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그런 사이예요. 알고 지낸 지 11년 정도 되었고 사귄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시어머니 불렀으면 조금이라도 저 대신 신랑 때려주고 혼내줄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운데 이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으니까요. 맥이 빠져서 지쳐있는데 속이 울렁거려 아까 밖으로 나가서 속을 개어냈습니다. 신랑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제가 나가자 시어머니는 따라 나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전 같은 거 해서 가져다 주시고 제 생일날 신랑보다 더 챙겨주시고 멀리 떨어진 친정 대신 제가 아프거나 하면 바로 오셔서 친엄마처럼 이것저것 봐주시고 저를 보며 우시는데 할 말도 없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고 속 개어내고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울면서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냥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댓글들 봤잖아요. 각서 쓰라 하고 남편 핸드폰을 그냥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방으로. 아직 진정이 안 되어서 더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난리치고 울어도 저만 힘들잖아요. 지금도 가라앉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자리에 앉아서 술술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줄 쓰고 넋놓고 한 줄 쓰고 진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니 저 인간 욕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이가 듣고 있는데 저랑 한 몸인데 차마 욕이 튀어나와도 속으로만 계속 뱉어내고 아이 때문에 차분해야지 화도 못 내겠습니다. 저도 화내고 싶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더 미안해서 더 참고 있습니다. 아이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해서 어차피 다 지나갈 거야 하면서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댓글들 말처럼 저한테 비밀로 하고 지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남아있는 술 기운에 제가 울고 있으니 숨기면 안 된다 생각했는지 말했나봐요.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할 거면 나 몰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평소처럼 저 인간 사랑하고 우리 아가는 사랑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누구보다 예쁘게 태어났을 텐데 맞아요. 차라리 말하지 말지.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는 오라 했습니다. 남편 폰으로 전화, 문자, 카톡 계속 보내길래 오라 했습니다. 그냥 전화 받아서 말했습니다.
오라고. 그때까지는 차분히 진정 좀 시키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친정아빠 엄마도 온다고 그러고 저 오빠도 한 명 있습니다. 오빠도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오라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후회하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나아질 거 없다는 게 어제부터 계속 드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자가 보낸 카톡들 보니 머리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여자 왔다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화내주셔서. 댓글 보는 내내 마음이 그래도 엄청 따뜻해져서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구나,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나 응원을 해주시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부모님 다 있는 곳에서 말이죠. 가고 나서 진이 빠져서 계속 멍하게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데 밥 좀 먹어야 하지 않냐,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소리 다 싫네요. 여전히 밥은 못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아빠 도착하고 나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엄마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냥 속에서 솟구쳐서 애처럼 울고 말았네요. 울면 진이 빠져 머리 아프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안 울려고 했는데 엄마가 토닥여주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엄마는 엄마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 해야 하지?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어릴 적에 혼났을 때 억울하고 서러워서 엄마 품에서 우는 느낌? 뭐 그런 겁니다. 아빠는 울고 있는 신랑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고 시아버지는 면목 없다 그러고 일단은 무슨 상황인지 묻는 엄마의 말에 저 인간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혀주는데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냥 등 기대고 앉아서 아프고 땡기는 허리에 천장만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고 묻는 엄마한테 띄엄띄엄 대답하는 신랑을 보고 그냥 저는 들었고요. 아빠는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신랑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폈다. 회사 후배와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엊그제 술을 먹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그때 같이 잠자리한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는 건 알 것 같다. 시어머니는 신랑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가 제정신이냐고 왜 그랬냐며 울면서 신랑을 때리고 엄마는 믿지 못하겠는지 신랑만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빠 역시 신랑을 보다가 그냥 손을 들어 신랑을 있는 대로 때렸습니다. 뺨이든 어디든. 그 모습에 놀란 시어머니가 말리려는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뭔데?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랬죠. 서로 집이 알고 지냈듯이 신랑도 저희 엄마 아빠 알고 지낸 지 오래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뺨도 있는 대로 내려치고 신랑은 그냥 우는 얼굴로 맞고만 있고 지금 저 모습이 뱃속의 아이에게 안 좋은 걸 알면서 아빠한테 감사하고 있는 제가 어쩐지 한심스럽기도 느껴지고 아빠는 평소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엄하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자상하고 엄마랑 싸운 적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저렇게 화난 것도 처음이고 그냥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뛰어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울으시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가 나 있는 아빠랑 제가 불쌍해서 우는 엄마를 보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지만 그냥 미안했습니다. 신랑을 손으로 때리다 안 되겠는지 리모컨으로 있는 대로 때리고 시아버지는 가만히 보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좀 말려보라고 울으시고 난장판이었죠. 저는 엄마를 안아주면서 토닥였습니다. 애써 눈물도 안 나오고 남편 얼굴에서 피가 나오고 몸을 두들겨 맞아도 저는 그냥 그만하라고 안 했습니다. 다만 훗날 저 인간이 뭔가 조치를 취할까 두려움이 느껴져 아빠를 말리는데 신랑이라는 놈이 그랬어요.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방에서 챙겨서 나온 제 폰으로 녹음기 어플을 설치해 신랑 말 녹음하게 했습니다. 핸드폰 조용히 내밀으니까 울음이 터졌는지 울다가 더 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신랑을 더 때렸고요. 본인이 때려달라고 해서 때려준 거잖아요. 엄마 우는 거 닦아주고 엄마 토닥여주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러다가 그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것 같더라고요. 신랑을 신나게 때리고 다시 자기가 바람 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녹음 중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제가 부른 걸 신랑은 모르고 있었나봐요. 신랑이 울면서 피나고 막 그런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을 막 보다가 앞으로 기어 나와서는 다시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다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흥분 중이고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집 문을 열어주셨어요. 체념을 하신 건지, 내연녀인 걸 아신 건지, 지 아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아신 건지, 여기서 큰 소리 나봤자 본인이 손해라는 걸 아셨겠죠. 문을 열고는 여자가 들어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다른 분들처럼 얼굴도 보는데 화도 안 나더군요. 시아버지를 보더니 있는 줄 몰랐는지 손에는 약봉지랑 신랑이 좋아하는 제과점 봉지가 들려져 있었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오라 해서 여자는 그냥 어거지로 들어왔습니다. 눈치를 챘겠죠. 정상 회로를 가진 년이라면. 하지만 그녀는 정상이 아니니 못 챘을 수도 있겠네요. 신발 벗고는 딱 들어서는데 눈치만 있는 대로 보더라고요. 그러다 배가 불러있는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길래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고 있냐? 눈치 볼만한 일을 저지른 건 아나 보네.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던 말던 신경을 안 썼습니다. 보리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서 있는 모습에 제가 말했습니다. 저 인간이랑 저 씨발년이랑 바람펴서 저 씨발년 뱃속에 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다른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저 년이 어느 소속 후배인지 직속 후배인지 다른 팀인지 나이도 모릅니다. 2년 후배라지만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제가 행복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같이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씨발년은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하나 안 했습니다. 그냥 눈깔이 똑바로 뜨고 앉아있는 저랑 엉망인 얼굴로 고개 숙이고 울고 있는 신랑만 보았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쪽이 그러고 있는 거 그쪽 부모는 알고 있냐고. 그러더니 저를 뚫어져라 그냥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한성깔 하는 눈으로 말이죠. 진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지금 소송을 걸 생각이고 회사에도 네가 이 인간이랑 저지른 짓을 말할 생각이고 그쪽 집에도 말을 할 생각이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법적으로 애 아빠가 없고 애를 낳아서 나중에 엄마 난 아빠가 누구야? 할 시기가 되면 내가 찾아가 네 엄마는 유부남이랑 몸을 뒹군 쌍년이다 라고 말을 할 생각이다. 아이는 잘못이 없지만 키워주고 낳아준 엄마를 최대한 원망하고 더러워할 수 있게끔 저는 만들고 싶어요. 이게 잔인한 겁니까? 저 씨발년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지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엄마 되는 입장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달려가서 머리칼이라도 쥐어뜯고 있는 대로 발로 차고 후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애 지우면 되지 않냐. 정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애를 지울 테니 네가 책임진다고 한 거,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한 거, 네가 나 가임기간에 안에 싸지르고 책임지겠다고 한 거, 그 값어치는 받아야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지랄하더라고요. 지랄도 아니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게 지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은 더럽게 짝이 없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 휴대폰 가지고 와서 남편 동료들한테 있는 대로 전화를 다 걸었어요.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이에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회사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나봐요. 전화를 거니까 대부분 바로 받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을 말하면서 남편이랑 불륜 저질러서 애를 가졌는데 회사에 소문 좀 퍼뜨려 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신랑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회사 사람들은 전부 다 연락을 했어요. 신랑 친구들한테도요. 그는 얼굴이 막 붉어져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다가오는데 엄마가 사지를 찢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휴대폰에는 여자 직원도 있었는데 어쩌다 제가 올렸던 글을 봤던 건지 알았다며 더 화내주시는 분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정말 자기는 잘못 없다 끝까지 그 표정이었어요. 마치 먼저 꼬신 건 저놈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표정으로 인상 쓰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년이 내가 빨아댄 거 자국 남아서 그거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으면 어차피 당신 신랑은 말할 생각 없었을걸요? 알고 있어요. 그랬겠죠. 술도 안 마셨다면 더욱 말도 안 했겠죠. 정말 저런 경우 없는 경우는 생전 처음이라 황당하기까지 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더럽다고 느낀 건지 닥치라며 소리까지 지르시고 엄마는 입을 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아빠는 그냥 신랑을 더 때리더군요. 나가 죽으라며 있는 대로 때렸습니다. 신랑을 때리니까 그년이 왜 때리냐며 다가와서 말리는 걸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고 내리쳤습니다. 나이스. 제가 댓글 보고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는 절대 저 여자 손대지 말라고. 엄마는 때리고 싶은 걸 애써 참으시는 표정으로 보고 시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라며 남의 집 대문 앞에 엉덩이 들이대고 알랑거려 놓고 제 아들 맞는 걸 보니 속상하고 복창 터지고 그렇지만 말리자니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내 언녀를 타깃으로 삼아서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저러다 유산 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잘못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그냥 때리는 것만 봤습니다. 신랑은 여기저기 터진 건지 피가 얼굴에 범벅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만 앉아있는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속도 다시 울렁거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러운 것 같고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평소랑 똑같은 배인데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것 마냥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뺨이랑 몸 여기저기 맞다가 울면서 나갔어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안타깝지만 주말 사이에 소문이랑 소문은 다 퍼지겠죠. 그 꼴을 보고 싶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꼴이요. 바들바들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여자 나가고 나서 아빠는 신랑을 있는 대로 때리고는 친정에 가서 있자 그랬는데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나갈 거면 신랑이 나가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집도 반반해서 했는데 명의 내 이름으로 돌려야겠다.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하는 것도 녹음해서 저장했습니다. 신랑은 적어도 치료하게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빠가 치료 다 되면 또 팰 테니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던 오빠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서 뒤늦게 들어왔는데 뭐야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오빠에게는 엄마가 무슨 상황인지 말을 해줬고 신랑을 보던 오빠가 화가 났는지 욕을 내뱉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경험이 있어서 핏줄 탓이라며 당신 탓이라고 어머니는 우시고 아무런 말도 못하시는지 가만히 계시다가 저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녹음을 했습니다. 신랑은 오빠가 데리고 갔습니다. 치료를 하게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나 어차피 혼자 사니까 너 내 집에 있으라고 오빠가 하는 말에 신랑은 그저 알았다고 했죠. 오빠의 성격상 가만둘 것 같지는 않지만요. 신랑 폰은 계속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빠도 엄마도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댓글 중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든든하다고. 얼마나 때린 건지 손이 까진 아빠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며 고맙다고 울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러고는 실신한 듯 잠을 잤습니다. 은연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했던 건지 조금 자고 일어나서 생각이나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안이 잠잠해요. 그리고 화도 많이 가라앉혀졌고요. 아까 때보다 한 줄 한 줄 그래도 빠르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갑갑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견딜만 해졌어요. 지금은 혼자 방에 있을 때처럼 멍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닭쪽을 푹 끓여주는 엄마랑 지금 이거 쓰면서도 아빠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쉬고 있지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거에 나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가족처럼 아껴주신 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에서 많이 있었다. 적어도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하고 싶은 일 몇 년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랑 이제는 믿을 사람도 없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혐오감 같은 것도 들었어요. 양심 없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느꼈으니까. 누구도 만나기 싫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말에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잘못은 저 씨발 새끼가 했으니 너는 몸만 신경 쓰고 다른 건 엄마랑 아빠가 해줄 테니 지금은 쉬라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대요. 삼촌, 고모, 친구들, 아빠, 엄마, 제 일 동료들. 그러니 혹시 너까지 더럽다 생각하는 거라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너는 여전히 엄마 다음으로 예쁜 내 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누워있는데 배가 눌려서 숨쉬기 힘들다가 아빠의 말에 감동을 받아 우는 바람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 그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병원에도 가서 청구서 해오라는 오빠의 말에 알았다고 했고 솔직히 아기도 걱정되어서 가보려고요. 조금 있으면 35주 차인데
살도 얼마 안 쪄서 더 걱정이고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양수가 적다고 해서 이온 음료만 들이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치가 떨리고 그 씨발년 면상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떠올리면 욕이 나오지만 저 때문에 애써 제가 더 미안하고 그럴까 슬픈 티 안 내시는 부모님 덕에 지금 버틸만 합니다. 자다가 꿈에 나오지는 않을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행복했던 것들이 그냥 떠올라 서럽게 울 것만 같지만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보겠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늦은 듯 하지만 좋은 금요일 이런 글 보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조카를 위해 태어났다는 딸. 오늘 아침에 딸 친정에 보내고 혼자 생각하다 너무 화도 나고 시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막상 글을 올리려니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은 올해 6살이에요. 저도 남편도 아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생긴 아이라 둘째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딸만 잘 키우자는 생각입니다. 둘 다 아이 없이 살기로는 했었지만 막상 딸이 태어나니 너무 예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해 저도 남편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도 저희 딸을 너무 예뻐해 주시고 주말에는 서로 봐주시겠다고 데려가시는데 시댁은 너무 틀리시네요. 남편은 6살 위인 형이 한 분 계시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일찍 결혼을 하셔서 8살, 5살 아들이 둘입니다. 시부모님께는 8살 조카가 첫 손주이고 또 시부모님이 옛날 사고방식이 강하신 분들이라 남자아이를 선호하시니 조카들을 더 예뻐하신다는 거 서운하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나기 전 남편이 시아버지께 딸 이름을 조카처럼 아버지가 지어주실 거냐 물었다가 무슨 계집애 이름을 직접 지어줘야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이 출산하고 시아버지는 조련에 오지도 않으셨고 제가 조리원을 나온 후에 딸을 데리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까지 시아버지는 저희 딸을 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리원을 들르셨지만 식단에 미역국 나온 거 보시고는 세상 좋아졌다고 기집애 낳고 미역국을 다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씨발년들이네.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딸은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라 하시고 조카 둘만 소파에 데리고 앉으시는 모습에 화가 나서 딸을 데리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시부모님께 결국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낸 뒤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그래도 손녀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않겠나 하셔서 다시 시댁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는 그래도 저희 딸을 챙겨주시려 하는 게 보여서 시부모님도 이제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모이기로 해서 다들 모였었습니다. 시댁 이모님들도 오셔서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셨고요. 저희 딸은 아직 6살이지만 저나 남편이 어른들끼리 돈을 받으면 방 안에 놔둔 저금통에 넣는 거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딸이랑 딸 방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저금통 안이 비어있더라고요. 시댁 이모님들이 만원짜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부터 아이가 저금한 동전들 밖에 없어서 딸이 잊어버렸구나 해서 딸한테 주말에 용돈 받은 건 저금통에 넣어야지? 라고 하니까 딸이 그거 오빠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 들은 건가 해서 차근차근 주말에 할머니들한테서 받은 용돈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딸이 그거 오빠에게 줬다고 하길래 그걸 왜 오빠 줬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러라고 했다는 겁니다. 용돈을 받는 거 봤을 때도 아이가 직접 저금통에 넣기를 바래서 제가 따로 달라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시댁 이모님이 만원짜리 접으셔서 딸이 크로스로 메고 있던 가방에 직접 넣어주셨거든요. 용돈을 왜 조카에게 주라고 했는지 당황했었는데 딸이 그 다음 하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딸한테 앞으로 저희 딸이 받는 거는 다 오빠를 줘야 하는 거라고 하셨답니다. 심지어 조카가 아프면 저희 딸이 오빠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고 저희 딸은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 하셨다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6살밖에 안 된 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에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습니다. 밤에 딸을 재우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은 도저히 못하고 딸 좀 봐달라고만 해서 아침에 친정엄마가 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 논란이 많아서 어차피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니 유치원을 보내지 말자고 남편이랑 상의를 했었어요.
놀이교사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오는 정도고 제가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미리 그렇게 상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딸 유치원 갈 나이에 시부모님이 괜히 여자아이한테 교육비 들이지 말라고 하셔서 그걸로 남편이 시아버지랑 크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엄마라는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어제 그 말을 하며 저에게 친할머니 집 안 가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더 좋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속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오빠들 먹는 거 딸한테 치우라고도 했었다는데 이런 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고 제가 몰랐던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서 오늘 오후에 와서 일부러 딸은 친정에 보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딸이 있는 집에서 남편이랑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어서 딸은 친정에 보냈고 오후에 남편 픽업하러 공항에 가야 합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그 기억에 남는 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화나고 속상해서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